안녕하세요. 스타트킴입니다. 오늘은 블록체인 개발자이자 창업가이신 콜린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콜린님이 이제 원래 개발자로 이전에 클레이튼 계실 때 뵀었는데 또 이제 창업하셔가지고 또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여기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한국 이름은 김정현이고요. 서울대에서 컴퓨터공학 박사 학위 받고 삼성전자에서 한 2년 정도 근무했고요. 그때는 뭐 타이젠이나 뭐 AI, 뭐 런타임 이런 쪽 개발을 좀 했었고 18년도부터 이제 그라운드엑스라고 하는 회사에 조인을 해서 뭐 개발 그리고 사업 쪽 좀 했었고요.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이제 퇴사하고 제가 만들려고 하는 사업을 좀 준비하고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. 클레이튼 재단에서 여러 역할을 하셨었는데 창업하시고 나서 또 팀도 꾸리시고 이제 새로운 제품도 만들고 계셔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계속 궁금했는데 오늘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, 기대가 됩니다. 그 콜린님은 어떻게 이제 블록체인에 처음 관심을 갖고 이쪽 산업으로 좀 오시게 되셨나요? 일단 사실은 그때 2017년도가 이더리움 막 이렇게 ICO 붐일 때였어요. 그때 이더리움을 좀 알게 됐었고 삼성전자 안에 이제 그 사내 블록체인 뭐 스터디 그룹이 있었거든요. 뭐 마스터링 비트코인 책 이런 거 같이 이제 읽어보고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벤처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때 블록체인 테마로 좀 팀을 뽑고 있었어요. 그래서 우리도 이거 좀 해보자 지원을 했는데 잘 안 돼서 어떻게 할까 하던 와중에 이제 카카오에서 블록체인 우리 시작한다 이제 공채 뽑겠다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넘어가게 됐죠. 그때부터 이제 계속 쭉 클레이튼에 한 6년 넘게 있었네요. 초기부터 이렇게 조인하셔서 여러 가지 하셨을 것 같네요. 네. 네. 근데 제가 정말 외람된 질문이지만 코인으로 돈 벌어보신 적은 있으실까요? 기회가 사실 되게 여러 번 있었어요. 예를 들면 이제 박사 과정 때도 GPU 관련된 것들을 좀 했었기 때문에 그때 비트코인을 알긴 알았어요. 그때 사실 비트코인을 뭐 책으로 좀 들고 있었으면 좀 큰 돈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도 좀 아쉽고 그 외에 미시연 손익이라고 하잖아요. 이게 사실 팔 타이밍을 잘 찾아야 되는데 다양한 투자 기회가 있지만 현실은 뭐 그러네요. 어떻게 보면 내부자로서 좀 더 소식을 더 빠르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클레이튼 쪽에서는 정말 인사이더였는데 개발이 재밌어서 이쪽에 온 터라 결국은 크게는 두 부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돈을 버는 투자를 하는 쪽이 있을 거고 뭔가를 실제 만들어서 생산하는 쪽이 있을 건데 뭔가 그냥 만드는 게 재밌고 잘 만들고 싶고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블록체인이 이제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뭐 이더리움 그 다음에 여러 다양한 새로운 블록체인들까지 많이 나왔는데 각각의 그 발전 단계를 좀 지켜보셨던 걸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비트코인이 단순히 송금하는 수준의 어떤 응용이었다면 이제 이더리움이 나오면서 송금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어떤 계약들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나왔고요. 이제 이더리움이 근데 속도상에서 여전히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속도가 훨씬 더 빨라져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그 당시에도 이제 EOS라고 하는 체인을 포함해서 클레이튼 그다음 솔라나 등등 또 빠른 것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. 그렇게 계속 이제 속도가 빨라지는 방향으로 쭉 진화를 해왔고 지금은 이제 뭐 이더리움도 레이어 2라는 걸 얹어서 이더리움 자체는 느리지만 안정성을 추구하고 그 위에서 좀 빠르게 처리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죠. 이제 이더리움은 어떤 계약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일들이 사실 일어났었죠. 뭐 이제 그 당시에는 게임 같은 크립토키티라고 해서 고양이 두 개의 각각 NFT를 만들 수 있고 이 두 고양이가 교배하면 새로운 이제 유전자를 만들어서 새로운 또 NFT 만들 수 있고 그게 이제 한 단계 진화를 했던 거고요.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체인들 뭐 이오스나 뭐 솔라나 뭐 클레이튼 이런 체인들이 어떻게 1초 안에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할 건지 또는 얼마나 빨리 내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레이턴시를 줄여갈 건지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쭉쭉 발전을 해왔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것 말고 이제 대중들이 뭔가 실제로 피부에 접하는 그런 것들의 차이를 불러온 게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물음표이긴 합니다. 그러면 그 이더리움이나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전부 그걸로 다른 거를 뭐 만들 수 있는 뭐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그런 존재인가요?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친구 간에 송금하는 수준의 어떤 기능밖에 못 만든다고 한다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굉장히 단순한 거죠. 그래서 뭐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나 이제 쿠팡 같은 것들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. 판매자, 뭐 셀러라는 사람들이 있고 그 상품들을 보고 구매할 수 있는 구매자들이 있는 거고 그걸 연결해 줄 수 있는 단순한 플랫폼. 근데 그런 단순한 플랫폼이지만 그 안에서 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. 이제 이런 기술을 다 응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이후에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들도 쿠팡과 이런 것들처럼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들을 또 구축할 수가 있는 거겠죠. 이제 앞으로 이 블록체인 시장이 지난 10년간 발전도 있었는데 앞으로의 10년은 어떻게 좀 발전하고 변화할 거라고 보시나요? 인터넷이 한 1990년 후반대에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좀 시작되었고 페이스북이 활발해진 것도 사실 뭐 10년, 15년 뒤이긴 하거든요. 인터넷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거지? 그냥 내가 내 개인 홈페이지 올리면 되는 건가? 그러다가 전자상거래 되고
그다음 페이스북 되면서 친구들끼리 이제 교환이 훨씬 빨라지고 비슷한 속도로 이제 블록체인도 바뀌어가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막 그런 것들이 준비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거래소의 유스케이스와 같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송금하거나 결제하거나 그런 어떤 돈의 흐름을 좀 편하게 빠르게 해주는 것들은 좀 더 빠르게 좀 그 사용 사례가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일단 첫 번째로 거래소에 의해서 누군가 중앙화된 누군가가 탈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험 많이 줄어들 거고, 이더리움 기반에서 활성화가 많이 되려면 개인 지갑들을 사실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이더리움 플랫폼을 쓸 건데 거래소에 돈이 다 있다고 하면 사실 이 플랫폼이 활성화될 수가 없거든요. 결국은 이 돈이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체인 공간에 나와야 하고, 거기서 이제 쿠팡에 뭐 물건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, 그래서 실사용을 하는 블록체인 상에서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과제일 거라 생각하고, 10년 뒤에 이걸 성공시키는 서비스가 이제 세상을 바꾸게 될 거다. 혹시 떡상하게 될 거다 좀 포함인가요?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개인 지갑으로 갔을 때 실사용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예측을 할 수 없을까요? 사실 실사용이라고 하는 게 저는 그게 되게 희미하거든요. 뭐 종목 추천을 하고 싶진 않은데 10년 뒤에 어떻게 블록체인이 활성화가 될 거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모든 사업은 사실은 매출과 비용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수익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어야 하는 건데, 코인이라고 하는 애들이 사실 매출이라고 하는 게 명확하진 않아요. 끼케야 이제 트랜잭션 수수료를 얘기하는데 이더리움도 그거를 만족을 못 하는데 과연 다른 어떤 체인들이 이걸 할 수 있을 거냐. 이게 정말 비즈니스로 워킹하는 걸 만들고 있나?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앞으로의 서비스를 생각해 봤을 때 현재 수준의 서비스들이 사람들이 쓰기 쉽게 만들고 있냐, 프라이빗 키가 아닌 형태로 정말 탈중앙화된 형태의 지갑은 우리가 못 만드나? 그러면 뭐 이걸 이용한 서비스가 셧다운 되더라도 얘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앱이 생기면 복구할 수 있을 테니까.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래소에서만 코인 거래만 한다고 하면 이거는 블록체인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코인만, 이제 코인 가격을 사고 파는 행위만 있는 거고, 주식 증권 앱에서도 그 현물금을 살 수 있어요. 우리 거래소를 쓴다고 하는 거는 증권 거래 앱에서 금을 사는 행위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럼 여기서 내가 증권회사가 문 닫으면 사실 샀던 금이 사라지는 거거든요. 중간거래소 똑같은 거죠. 여기서 내가 코인을 사고 팔고 원화가지고 했지만 이 서비스가 이제 문 닫으면 사실은 내가 샀던 코인이건 원화건 다 날아갈 수 있는, 내가 어떤 자산을 확보했다고 했을 때 이 증권회사 앱에 있는 내 금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내가 현물을 현출을 해서 내 금고에 넣어두는 게 지갑을 만드는 행위랑 동일하거든요. 이런 활동들이 많아져야 실제로 체인을 쓰는 거가 되는 거예요. 그런 활동들을 하기에는 프라이빗 키나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걸 해결해 주는 게 나와야 실제로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체인상에서 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는 거고, 그게 제 기준 안에서는 10년 안에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, 저도 그걸 이룰 수 있게 지금 이런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. 전 그 자산을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서 활용하는 관점에서는 결제, 뭐 송금 이런 것들을 더 활발하게 이제 블록체인 인프라 통해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스테이블 코인이 좋은 이제 블록체인 대중화의 사례가 될 거라고 좀 생각하는데, 대부분 달러랑 연동돼서 유지되면서 우리가 다른 해외에 있는 어떤 사람들하고의 송금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물품을 구매할 때 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망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, 저는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실제로 이제 온체인상에서 어떤 뭐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활동들도 하고, 거기서 발생한 그 수익으로 또 이제 결제를 하는 것도 이제 애플페이 연동해서 쓰기도 하고, 이제 실제 실물 카드를 이제 비자랑 제휴된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카드도 좀 사용하고 있어서, 앞으로는 사람들이 이 온체인 활동에서 개인 지갑을 편하게 사용하고 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급이 기업 간의 거래에서도 빠르고 저렴한 이제 해외 송금망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또 활용하게 되지 않을까, 한 10년 안에 변화해서 본다고 하면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. 애플페이로 되는 그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요?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실제 결제할 수 있는 그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이렇게 애플페이 연동을 해서 쓰거든요. 아니 이게 실제 카드예요? 네,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트랜잭션의 볼륨인가 양이 비자 마스터카드의 트랜잭션 볼륨 양보다 더 많다라는 그런 그 통계가 나오더라고요. 그 정도로 이미 해외에서는 글로벌한 결제나 송금에서 개인이나 기업들 간에서 많은 활동들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는 것 같아서, 저는 스테이블 코인 기반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다양한 결제나 송금 이런 금융 활동들에 대해서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게 실제로 한국에서도 결제가 되는 거예요? 실제로 뭐 택시 타거나 뭐 음료 사 먹거나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왜 이거 많이 안 알려져 있지 않나요? 블록체인에 대한 그 사람들의 인식이 이런 새로운 서비스들을 사용하는 데까지 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많이 사용하진 않고 있는데, 개인 지갑에 대한 사용성이나 안정성을 좀 확보하면 사람들도
더 많이 사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요즘에 그 애플페이는 아직은 그래도 현대카드만 되잖아요. 그러면 현대카드 안 쓰고 저걸로 써서 애플페이를 써도 괜찮겠네요. 비자 카드 제휴가 되는 데는 다 가능합니다. 그냥 이제는 카페 가서 음료 사 먹을 때 애플페이 쓰시잖아요. 스테이블 코인으로 애플페이 연동돼서 쓰시면 되는 거죠. 밸런스 게임 하나 해볼까요? 알트코인 떡상에서 부자 되기 vs 블록체인 개발자로 계속 살기. 아니, 그 앞에 사실 했던 얘기랑 같은 것 같아요. 저는 성격이 이제 투자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제 상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세상을 좀 더 좋게 만드는 쪽에 워낙 관심이 많아서 이쪽이 제가 더 추구하는 방향이긴 합니다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초기 자본을 제공하는 투자는 또 도움이 되고 기여가 되는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냥 알트코인을 아무 생각 없이 사서 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전 투자라기보다는 투기라고 또 생각해서 더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쪽이 더 또 가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이제 20억 벌고 100억 벌면 머리 아프게 굳이 개발자 안 돼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? 뭐 그럴 수 있죠. 근데 그 운으로 쉽게 번 돈은 또 쉽게 쓰거나 나간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어떤 우연한 성공이나 성취는 또 금방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의 진짜 능력을 개발해서 어떤 성공을 하고 성취를 하는 게 진짜 성공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. 알트코인 떡상 해가지고 뭐 10억, 20억? 물론 그게 큰 돈일 수 있지만 이제 블록체인 개발자가 되면 사실 그 이상을 버는 경우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진짜 역량도 뛰어난 분들이 많거든요.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분들 될 수 있으니까. 이 시장도 지금 굉장히 초창기니까 시장이 커지는 그 상황에 같이 참여하시면 훨씬 더 많은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블록체인 개발자분들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도 그 블록체인 부트캠프 같은 것들 이제 운영하는 곳들 많이 지원하면서 블록체인 프로젝트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제 뭐 그런 말씀하신 부트캠프를 이제 나온 분들이 계시면 저도 좀 더 믿을 수 있는 좋은 인력들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일할 기회를 좀 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.